형님들, 대전 부동산 전망대 채널을 사랑해줘서 사랑합니다. 영상을 자주 올려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늘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쇼츠 영상이라도 자주 올려드리면서 이 형님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형님답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님들, 이 내가 올리는 영상을 너무 좀 진지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길 바랄게. 그냥 내가 이렇게 입을 터는 거잖아. 그래야 나님도 부담을 갖지 않고 이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이렇게 털 수가 있는 거란 이야기지. 그리고 알잖아, 모든 것은 누구의 선택? 또님의 선택이라고. 요즘은 대전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완연하게 상승세로 돌아가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말하면서 결론 내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건 과거의 데이터에만 묶여있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현장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아니면 뭐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매수하는 게 싫으니까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음흉한 사람들이겠지. 둔산동은 크로마 대형이 이 혈자리를 시원하게 뚫어주었으니 크로마 밑으로 1급지 아파트들, 즉 목련, 한마루에 진입하기에 안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어. 같은 개념으로 도안도 이블럭에서 분위기 좋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국민평형 기준에서 인근 7블럭 등 2블럭 이하의 국평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자, 도안 국민평형 이상 아파트 단지들은 어떨까? 그것은 국평에서 옮겨가는 매수가 밀어 올려줄 테니까 여유를 갖고 지켜보면 될 거야. 내가 이전 방송에서 도안 신도시 아파트 순위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 블럭 밑에는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지 외워두는 것이 좋을 거야. 웬만해서는 그 순위가 바뀌기가 힘들거든. 도안의 단지들 중에 3군 단지들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은 회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은 모두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 이 블럭이 포함되어 있는 도안 2군 단지들 중에서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해요. 물론 모든 것은 알잖아, 너님의 선택이지만 말이지. 자, 그리고 이블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블럭 형님들이 호갱노노 게시판, 부동산 단톡방, 부동산 카페 운영 등을 통해서 정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고 있으니까 그 가상한 노력만큼은 형님들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 초창기에 세종시 형님들이 오버랩 되는 그 천박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노력만은 인정할 만하다 이거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블럭 형님들이 내 눈에 띄게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 이후로 인상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야. 뭐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 동네가 짱이에요, 자기 동네가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흔히 있는 일이지. 그렇지만 여기는 막 초창기 세종 같다는 느낌이 마구 드는 거야. 너무 관심이 가요. 이블럭 형님들은 도안 이블럭이 거래가 많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블럭을 들고 있던 다른 주민이나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은 물량을 왜 던지는 걸까? 그렇게 좋은 물건이라면 크목한처럼 장기 보유로 가야 될 텐데 왜 던질까? 외지인으로서 객관적인 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만큼 그동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그 물건들을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실거주자라면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던지고 있지 않을까? 둔산이나 도룡 같은 상급지로 가거나 도안 신도시 내에서도 이 블럭보다 더 선호되는 단지들이 있지. 학군의 임대 아파트도 없고 2블럭, 7블럭, 5블럭 같은 국민 평형이 아니라 중대형으로만 이루어진 학군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 말이야. 이건 5블럭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블럭에서 한때 인터넷 게시판을 도배했던 적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5블럭에 대한 언급은
조용하잖아. 초등학교 학군이 나뉘어진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가려가면서 당시에 9블럭, 3블럭과 같은 상대동이라고 한 그룹으로 묶으면서 5블럭을 아주 예찬을 했었지. 아마 대전 부동산 씬을 오래 지켜보았던 형님들이라면 당시에 게시판을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5블럭 안 들고 있는 거 알 거야. 그 사이에 정리를 해버린 거지. 지금은 2블럭을 매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돼요. 5블럭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과거에 그렇게 엉터리 분석과 틀린 예측을 했던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야. 부동산은 요거 입 잘 터는 사람, 빅마우스, 큰 입 믿고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입지 그 하나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 다른 사람의 이 입을 보지 말고 입지를 보라고. 나님이 하는 말도 믿지 마. 입지만 보라니까. 그리고 형님들,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언급한 아파트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도 충분히 좋은 아파트들이라고 생각을 해. 다만 이 부동산 야바위꾼들이 현재 활동 중이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매도한 후에는 그 책임은 오로지 실거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거야. 형님들, 거래량을 봐. 지금 단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고 갈아타고 있는지를 말이지. 2블럭 형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물건과 사랑에 빠져있는 사이에 내 동료들은, 어깨 걸고 같이 갔던 내 동료들은 왜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지를 말이야. 영희 엄마, 철수 아빠는 어디로 떠나고 있고 나는 왜 여기에 남아서 거래량 폼 미쳤다 막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미 움직인 단지들 말고 그 뒤에 저평가되거나 따라올 단지들을 보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해볼게요. 1급지인 둔산동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단지들 진입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시장에서는 이미 상승세가 느껴지니까. 그리고 도안의 2블럭 아래 단지들 문 열렸어요. 다만 도안인데 싸다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옥석 가리기에 실패할 수가 있어. 도안은 신축이라 각광을 받는데 신축이 과공급이야. 여기서 더 들어올 계획이에요. 3군들은 잊혀질 수가 있다 이 얘기지. 나중에 도마동, 변동까지 신축들 들어오고 나면 거긴 완전 흔히해서 밀려버릴 거야. 3군들은 팔린다면 둔산권에 있는 저평가 단지들로 들어오는 것도 좋아. 지금 대전은 방산시대가 개막이 되었고 방위사업청 직원들도 내려와서 대전에서 업무를 개시했어. 이건 뭐 산단 지정하고 대기업 유치하고 뭐 짓고 이런 지루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단번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은 월평동에 있는 마사회 건물 이용하고 있고 대전 청사내에 건물 지어서 이사할 예정이라고. 대전답지 않게 정말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거든. 그런 만큼 이 골든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일반인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잡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이나 해외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 하지만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아파트와 부동산은 삶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야. 지금 부동산을 매매든 전세든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결정짓는 생각의 흐름은 이런 것 같아. 남녀가 결혼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는데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 둘이서만 신혼집을 찾을 때는 친구들 초대할 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나 직장과 가까운 거리를 고려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친구들이 집들이 할 때나 전세냐 자가냐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일 거야.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둘이서만 이사를 고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를 우선 고려하고는 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생기면서 교육,
병원, 공원들을 고려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야. 나는 아직 미혼이지만 내 형님, 누님들을 관찰을 해볼 때 자녀들이 비어있는 머리를 채워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다닐 학교나 학원가,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참 많거든. 정말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과, 병원 응급실이 매우 중요하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환경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중상위 계층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를 하는 거야. 투자에 관심이 있더라도 중위소득층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상위 지역을 원한다는 거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핵심적인 요소야. 그리고 사회적인 계급, 개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주거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잘 공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부동산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결정짓는 요소야.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부동산이 중요한지 예를 들어볼게. 인생은 10대 때 다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처음 생각한 말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이 참 공감이 된다, 이 말이지. 인생은 10대에 다 결정이 난다. 100세까지 산다는 시대이고 인생은 마라톤같이 긴 레이스인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는 형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반박 시에는 형님 말씀이 무조건 옳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넘기지 않고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봤어. 자, 성공의 기준이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고 60대에는 아직까지도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게 성공이야. 70대에는 건강하면 성공이겠지. 80대에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그걸로도 성공이다. 90대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지. 100세에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성공이다 라고 하는 인터넷 밈이 있잖아. 정말 재밌는 내용이네. 사람의 소득은 어떤 직업과 직장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이 소득에 따라 소비하는 수준이나 투자하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나 직장은 기본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다수 직장인은 중소기업에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대에 취업을 해보니까 보통 사람 이상으로 돈을 벌려면 20대 취업 전에 나온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걸로 일생의 소득 수준이 결정이 나는 거야. 이 소득 수준은 평생 크게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20대의 결과는 10대 때의 강렬하면서도 짧은 기간을 통해 결정이 난다는 거지. 10년이라는 시간은 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 형님도 이제 알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한창 뛰어놀 나이니까 신나게 놀게 하면 나중에 보통 사람 이상의 소득을 갖게 될 기회를 자녀에게서 박탈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학군지에 목을 매는 이유인 것 같아. 내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 10대 때를 보낸 결과가 지금의 나를 결정지은 것이 맞는 것 같아.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열정을 가진 형님들은 이런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돈을 버는 재테크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이 부동산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이 말로 마무리할게.